이어서 뉴스윗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총선 결과를 좀 다시 정리해 보죠. 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포함 175석을 획득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했고 조국혁신당은 12석,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3석을 얻었고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획득했습니다. 네. 두말할 필요가 없는 범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네.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 정도를 겨우 지킨 건데요.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부산 경남의 낙동강벨트 일부도 무너졌습니다. 실로 참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도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죠. 네, 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가 거대 야권으로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장 의대 증원 사태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식물 정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레임덕을 넘어 권력 공백인 데드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레임덕이 이렇게 빨리 와도 문제인데 또 대리덕까지 걱정할 처지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의 고민도 참 클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라는 게 유권자들의 뜻이기도 한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네요. 네, 그 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데요. 네. 야권이 180석 이상이 되면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고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할 수 있어 국민의힘으로서는 의석수에 밀려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이재명 조국, 즉 2조 심판론이 아닌 정권 심판론을 선택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음. 특히 수도권 민심이 폭발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견제를 외쳤지만 민심의 실망을 넘어서지 못했고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네. 성남 민심의 쓰나미에 휩쓸려 나간 꼴입니다. 네. 유권자의 표심이 정말 무섭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당 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 리스트가 제일 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처는 화난 민심에 기름을 얹었습니다. 네. 또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도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의정 갈등도 패배 요인입니다. 당초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했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악재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나온 대통령 담화문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네. 고물가 상황에서 다 아시다시피 대파 875원 발언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장에 또 대파와 이 명품백을 상징하는 물품 반입을 두고 또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 여당 참패 원인이 이렇게 용산 리스크가 컸지만 구원투수로 전면에 나섰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과 전략도 결과적으로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죠. 네, 한 위원장은 읍소 대신 범죄자 심판론을 밀어붙이면서 야권의 검찰 독재에 명분을 줬습니다. 네. 선거 막판 뒤늦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돌아선 민심은 잘 회복되지가 않은 건데요.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조국 대표도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두고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당정이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극약 처방을 해야 한다. 당 지도부와 내각 총사퇴 등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선거 결과는 여당 참패, 야당 압승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 대구 경북은 이런 좀 전국적인 정권 심판론과는 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잖아요. 무소속 하나 없는 국힘의 싹쓸이였습니다. 네, 대구 경북은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을 사실상 싹쓸이한 건데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TK 25개 선거구 모두를 차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은 한 석도 건지지 못했고 TK가 보수 텃밭임을
제하기를 한 선거였습니다. 네. 범야권의 정권 심판론은 TK에 통하지 않은 건데요. 국민의힘이 내세운 범죄자 심판론에 호응하며 정권 안정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이 보수의 텃밭이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 이번 역시 국민의힘이 좀 힘을 실어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그 새가 양 날개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네. 한쪽 날개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주는 이런 묘한 상황이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네. 이는 국민의힘이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TK 보수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구 유일의 극전지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 중구 남구에서도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가 넉넉하게 이겼고 경사는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네.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가 무소속 최경환 후보를 꺾었습니다. 네. 반면 좀 투표율은 좀 아쉬웠습니다.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오르긴 했지만 대구와 경북은 지난 총선보다도 투표율이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뭐 정치적 역동성은 실종됐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표율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네. 전국적으로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지만 대구와 경북은 오히려 지난 21대 총선보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낮은 투표율은 제주가 62.2%였고 음. 이어서 대구가 64%, 충남 65%, 경북 65.1% 순으로 낮았습니다. 네. 또한 현역 중심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 역대급 조용한 선거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네. 주목을 받는 이슈도 없었고 음. 공약도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TK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실망감을 표출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뭐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좀 조용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이 진행된 선거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후보자들도 많지가 않았고 또 이렇다 할 공방도 없었고 사실 이 선거가 축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물갈이가 많이 돼서 초선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3선 이상의 중진들이 다수 배출됐네요. 네, 맞습니다. 뭐 총선을 통해 3선 이상의 중진을 9명 보유하게 됐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네. 대구 수성구 갑의 주호영 후보는 6선 고지란을 밟았고요. 네. 달서구의 윤재옥, 서구 김상훈 후보는 4선에 성공했습니다. 경주의 김석기, 포항 북구 김정재, 네. 상주 문경 이미자, 김천 송원석, 영천 청도 이만희, 달성 추경호 후보는 3선에 올라섰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3명이 탄생했죠. 네,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18석, 더불어민주당의 연합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네.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결정됐습니다. 음.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당선인 중에서는 10번 김희상, 17번 이다리 당선인이 TK 출신인데요. 네. 청송 출신 김 당선인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을, 네. 대구 출신 이 당선인은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위 13번이었던 이미혜 후보도 턱걸이 당선됐습니다. 이미혜는 직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냈으며 네. 전략지역 몫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받았습니다. 네. 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경우 TK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해오진 않았지만 대구 출신입니다. 네. 이 밖에 이번 선거의 특징도 몇 가지 있다면서요. 네, 경북 지역 선거 사범이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련한 선거 사범은 57건에 99명을 단속해 이 중 7명을 종결하고 92명을 수사 중입니다. 네. 21대 총선 때와 비교해 선거 사범은 11.7%, 관련자는 30.2%나 늘어났습니다. 네. 단속된 선거 사범은 허위사실 유포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가 12명, 불법 단체 동원이 11명, 네. 공무원 등 선거 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 벽보훼손 4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이 결과를 보면 이 무소속 후보들은 이 거대 양당의 그림자에 가려서 제대로 힘을 좀 쓰지 못했네요. 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5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0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무소속으로 등록한 총 58명의 후보 가운데 경북 경산의 최경환 후보 혼자 당선권에서 여당 후보와 팽팽한 접전을 벌였으나 결국 금배지를 거머쥐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포항에서도 북구에 나온 이재원 후보가 막판까지 선전을 펼쳤으나 10%에도 못 미치는 8.75% 득표율만 보여서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네. 경북에서는 여성 의원들의 약진이 돋보인다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한 재선 이상 TK 여성 국회의원 당선인은 총 3명입니다. 네. 포항 북구 김정재 후보와 상주 문경 이미자 후보는 각각 삼선 고지를 손쉽게 점령을 했고 네. 대구 수성구 이인선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음. TK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역대 최대의 4명의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4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보다 선수에서 훨씬 무게감이 실리면서 4년 전과는 성격이 다른 여풍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것은 보수적인 성향을 띤 TK 지역에서 여성 중진 의원 탄생이 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오랜만이라는 점인데요. 음. 박 전 대통령이 3선 국회의원이 된 해는 2004년으로 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20년 만에 지역 내 3선 여성 의원이 탄생한 셈입니다. 네. 지역구 여성 3선 의원은 경북 지역으로만 한정할 경우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이 삼선 의원이라는 점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삼선이 되면 아무래도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중진의 반열에 드는 것이 3선이기 때문에 3선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회에 꼬신 상윤위원장을 노려볼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원내대표 등 주요 선출직 당직 출마 후보군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성 문제나 지역 내 현안 해결을 위한 목소리에도 21대 국회보다 힘이 실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이유로 김정재, 이미자 당선인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정재 당선인은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준 삼선 의원의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내겠다. 삼선 만들어 놓으니 확실히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22대 총선 결과 짚어봤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국정쇄신 이루길 바라고요. 또 야당도 힘이 세진 만큼 여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보다 책임감을 갖고 함께 이끌어 나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뉴스데이 전주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